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윤지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늘 고정적으로 만나는데도 네. 오늘따라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도요. 예, 좀 바쁘셨나 봐요. 예, 어디가 뭐 바뀌었나 좀 분위기가? 전 항상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우리 위에 선배님들, 저보다 연배가 좀 있는 그쵸. 분들의 어떤 항상 그 꿈이나 목표는 내 집 마련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물론 요즘도 물론 뭐 집 중요하죠. 근데 집보다도 또 이제 다른 거에 또 이제 기준을 두는 그런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우리 윤지우 님도 그렇게 집을 살려고 참 발버둥 쳤죠. 여전히 뭐 내 집 마련은 모든 사람들의 또 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집 몇 채예요? 네? 아니요,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 집이? 아니에요. 그만 너더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어쨌든 말이죠. 요즘 이렇게 이제 1인 가구도 이제 급증을 하고 네. 고령 인구의 이제 증가로 인해서 주거 형태가 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예전에는 좀 뭐 내 몸 하나 이제 뉘울 곳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네. 뭐 집에 이제 기능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야 뭐 저도 뭐 원룸에서도 참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젊었을 때는 뭐 그냥 아무데나 살아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아무데서나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예, 이것저것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편안하고 또 이제 뭐 먹거리도 좀 이렇게 좋은 데도 좀 있고 병원도 좀 가까워야 되고 그쵸. 예, 그런 데 네. 살아야 된다고 저희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지우 씨. 네. 지우 씨는 이제 젊잖아요, 아직은? 그런가요? 네, 젊은데 네. 예, 노년이 되면 이제 어떤 곳에 좀 살고 싶어요? 저는 근데 어떤 곳에 살고 싶다, 어떤 집에 살고 싶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니까 사실 예. 여행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롭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옮겨 다니면서 좀 뭐 해외든 국내든 좀 여행 형태로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우리가 이제 일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행을 잘 못 가잖아요. 네. 그걸 굉장히 공감해. 왜냐면은 내가 일 가면 다른 사람이 할까 봐. 그리고 맞아. 여행을 갔는데 그때 섭외가 오면 내가 못 가잖아. 못 가니까. 그래서 여행을 내가 못 갔어요. 저 결혼식 다음 날도 일 들어와서 신혼여행 그러니까. 날짜를 줄였던 또 생각도 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런 기간들을 참고 계속 그냥 붙어 있었잖아요. 네. 일 들어온 적 없어. 안 들어오더라고. 이제 여행 가려고. 자, 그래서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로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년에 이제 내가 살 집과 좋은 정보들을 주실 아주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 네. 소개는 두 분께 우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우리 귀한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이 한 분 한 분 좀 본인 소개를 좀 직접 해주세요. 네. 저희가 어디 나가면 항상 사행시로 저희를 소개하거든요. 와. 사행시요? 네. 한번 해볼까요? 오늘 좀 띄워드릴까요? 네. 예. 뭘로요? 공빠 TV. 네. 공? 잠깐만 웃음이 나가지고. 네, 하겠습니다. 웃고 하세요. 네. 네. 공! 네, 공부하는 엄마, 아빠 따서 앞뒤 글자를 따서 공빠 TV입니다. 빠! 빠르게 공부해서 시니어들과 정보를 나누고 있어요. 티! 네, TV만 보시지 말고 저희 채널도 좀 봐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아주 좋아요. 자, B에서 잘해야 돼요. 네. 자, B! 네, 비밀로 혼자 보시지 말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마지막에 또 훈훈하게 너무 잘 풀어내신다. 네, 세상에 이 사행시로 좀 그래요. 채널과 우리 두 분의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부연 설명 필요하시다면 네, 간단히. 네. 어떤 건지. 저는 회사 생활 오래 하다가 퇴직하고 남편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노후에 어디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를 생각하다가 그걸 우리가 직접 찾아보면서 유튜브를 올려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도 해주시죠. 소개를 좀. 네, 저는 공부하는 아빠 공빠 문성택이고요. 제가 한의사로서 한의원에서 환자분들을 20년 이상 보다 보니까 시니어분들의 삶을 좀 미리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어디에서 살아야 행복할까? 그래서 노후 주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부가 함께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게 되셨는데 누가 먼저 좀 제안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그래요? 네, 책을 보다가 네. 노후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또 재미있게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하자고 했는데 싫다는 거예요. 거절을요? 왜요? 너무 귀찮고 그딴 거 뭐하러 하냐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 열심히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혼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 따라오더라고요. 구독자가 이제 느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 그렇지 않고요. 안에 힘든 거 다 해놓고. 그렇지 않으시대요. 너무 짠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여행 유튜버였거든요. 그러다가 주제를 시니어 주택으로 바꾼 이후로 채널이 급성장했기 때문에 네. 시작은 여기서 했지만 네. 공은 저한테도 많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 좀 공이 있으신 걸로 하고 근데 아까 그래요. 들어보니까 직업은 한의사신데 아까 보니까 콘텐츠는 시니어 주택으로 지금 이제 촬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주제를 좀 선택한 계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네. 네, 제가 한의원에서 환자분들을 얼마나 봤나 세봤거든요. 네. 시니어분들만 20년 넘게 뵈다 보니까 대략 한 10,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아이고,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분들을 뵙고 제가 느낀 게 노후에 우리가 혼자 되신 분들이 많고 예. 그럼 또 우울해지고 그럼 식사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쵸. 잘 못 챙겨 드셔요. 그러면 몸이 또 급속도로 쇠약해지고 네. 또 다들 걸리기 싫어하는 치매도 좀 빨리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공부를 해보다가 네. 미국이나 일본에는 이런 시니어 주택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는 이런 시니어 주택을 찾아보자. 그래서 하나하나 가서 직접 방문해서 영상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네. 자, 우리 한의사신데 이런 또 주택 콘텐츠를 해서 저는 이분이 주택에서 이제 편하게 진료를 보려고 그러시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군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오늘 사실은 뭐 이제 우리 대화의 핵심 질문일 것 같은데 시니어 주택이 이제 어떤 건지 저희도 뭐 사실은 뭐 실버타운은 좀 들어봤는데 그거랑 또 뭐 차이가 좀 있는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누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시니어 주택은 예. 실버타운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큰 개념? 네. 실버타운은 60세가 넘으셔야 하고요. 네. 또 건강하셔야 되고 생활비를 100% 본인이 부담하셔야 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만 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범위를 넓혀보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가실 수 있는 알뜰 시니어 주택, 몸이 좀 불편해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도 가실 수 있는 케어 시니어 주택,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나는 그런 곳에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프리 시니어 주택, 이렇게 실버타운의 범위를 넓게 잡은 것이 시니어 주택이고요. 네. 시니어 주택의 핵심은 네. 식사입니다. 식사가 없으면은 시니어 주택이라고 저는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식사가 해결이 되는 시니어들을 위한 주택을 시니어 주택이라고 하자.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원래 유튜브를 시작하신 거는 우리 아내분이 먼저 시작을 하셨지만 이 콘텐츠 시니어 주택이라는 콘텐츠를 좀 제안하신 거는 남편분이 좀 먼저 리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남편분께서 시니어 주택 우리 한번 다녀보자 할 때 그때 좀 어떠셨나요? 근데 사실은 좀 싫다고 했었어요. 서로 한 번도 거절을 하시는 네. 그런 사이시고. 왜냐하면 저희 공파님이 뭘 한번 이렇게 깊이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깊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실버타운을 다녀보자. 이게 단순히 지금 한두 군데 가볼 일이 아니고 네. 전국을 돌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싫다고 했어요. 저도 일반 분들하고 똑같이 실버타운 하면 그 하고 있는 오해들이 있거든요. 첫 단계가 뭐냐면 전 처음에 요양원하고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시설 아닌가. 난 나중에 아파서나 가지. 내가 왜 실버타운 공부를 지금부터 해. 이래서 그쵸. 이제 싫다고 네. 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이러니까 실버타운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도 오해였죠. 그래서 너무 비싸서 저기 건대 입구에 있는 실버타운은 굉장히 유명한? 몇백만 원 네. 막 그렇게 드는데 못 가. 이래서 또 싫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생각해 보니까 노인들만 살면 좀 우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재밌게 이렇게 네. 활발하게 살고 싶은데 아니야. 처음에는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 모든 사람들이 네. 실버타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오해였던 것을 저도 가보고 알게 됐죠. 또 좀 정보도 부족했고 또 선입견도 있었고 비용도 있었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네. 다 이제 해소가 되면서 네, 한 3군데 정도 가보고 나서 네.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 해도 되겠다.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네, 나한테 정말 맞는 곳을 찾아서
살아야겠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저희가 저희한테 맞는 그 시니어 주택, 그러니까 실버타운을 찾아서 여정이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살아야 되겠다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컨텐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몇 군데 다녀보고는 아 이게 간단하지가 않구나.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저희도 살고 싶고 저희 부모님도 좋은 곳을 좀 찾아드리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컸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하시네. 이게 보통 이제 요거 조회수 좀 나오겠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느끼고. 그쵸. 그렇지. 느껴야지 이게 또 어느 정도 사람들이 관심도 많겠다. 컨텐츠도 또 잘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맞죠? 예. 자,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실버타운이라든가 이제 시니어 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시니어를 바라보고 있는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두 분은 이제 직접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걸 토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니어 주택의 그렇다면 장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장점은 식사입니다. 식사 중요하죠.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가 나이가 80세, 90세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도 힘들고 네. 그것을 양질의 식사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시니어 주택은 식사가 제공이 된다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식사를 내가 가서 먹으면 되고 그것도 양질의 식사라는 거. 두 번째는 네. 서비스를 받으면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주택과 시니어 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서비스를 하면 식사를 포함해서 그 위에 이제 건강 관리라든지 취미 여가 활동, 그 생활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주 어르신들을 부모님을 보러 왔다 갔다 안 하더라도 네.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실버타운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내가 자녀들한테 짐이 안 되고 불편 안 끼치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식사와 편의시설. 서비스. 네. 와. 일반 주택은 이제 뭐 서비스 없잖아요. 뭐 이렇게 누가 먹을 거 갖고 오거나. 옆집에서 한 번씩 주시는 거 말고는. 옆집도 없어요. 요즘은 뭐 사식로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예, 그리고 이제 밥이 나온다는 거. 그 밥이 해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근데 거거든요. 당연한 질문이지만 예. 식사 맛은 어떤가요? 그래요. 그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맛은 뭐 이제 다 실버타운마다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다녀보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게 또 가봤자 하루 먹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활을 하려면 한 달 이 식단이 다 볼 줄 알아야 되고 다 먹어봐야 되는데 네. 한마디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입맛에. 사실은 좀 담백해요. 왜냐하면 저염. 어르신들이 네. 드시는 거기 때문에 소화도 잘 돼야 되고 저염식으로 네.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자극적인 거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싱겁지 않아? 이럴 때가 있는데 나중에는 정말 건강해지시고 본인이 느끼니까 나중에는 외식을 싫어하세요. 외식 한번 오히려 하고 집이 오면 좋아. 소화도 안 되고. 야. 이러면. 죄송한데 저 시켜 먹어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시켜 먹어도 되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나온 음식에 좀 시켜갖고 같이 먹어도 아니 되잖아요. 아까는 외출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외출도 가능하다고. 네, 택배 되냐 그러고 뭐 많이 물어보세요. 그냥 집이다. 네. 그냥 집이다 생각하면은 이제 친구도 불러도 되네. 저희 궁금한 거 네.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중간에 장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궁금해요. 네. 아니, 단점도 있지 않을까? 단점도. 네. 단점 묻지 마. 물어볼래요. 단점 그래요. 있습니까? 단점도 있을까? 단점이 없는 게 없겠죠. 단점은 내가 만약에 큰 집에서 살았다. 그러면 네. 실버타운 시니어 주택에 들어가면 좀 좁아져요. 아. 왜냐하면 공용 공간을 넓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내 주택은 내가 살던 곳보다는 좀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비용 면에서 좀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서비스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맞춰보면 실제로 이렇게 외부에 살다가 시니어 주택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나중에 다 계산해 보니까 별반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 이게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조금 비싸 보이죠. 비싸 보이고. 네. 그리고 시니어 주택의 숫자도 궁금해요. 숫자. 맞아요. 수도 좀 네. 적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보편화가 아직 안 돼서. 네. 우리나라 시니어 현재 네. 뭐 시니어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라에서는 노인 복지주택 네? 그리고 또 유료 양로원 두 가지를 합쳐서 실버타운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구나. 근데 노인 복지주택이 다 해도 한 40곳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국에요? 전국에. 아, 너무 좀 숫자가 많지 않네요. 그리고 유료 양로원이라고 하더라도 100명 이상 사시는 유료 양로원은 3곳밖에 없어요. 야. 그래서 저희가 현재 조사해서 영상으로 올리고 있는 곳은 한 20여 곳인데 최근에 많이 생겨서 한 10여 곳 정도가 더 이제 지금 오픈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고령화 숫자는 늘어나고 되게 많아지는데 이게 좀 포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입주 조건이 조금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전문가시고 이제 많이 둘러보셨으니까 네. 이런 시니어 주택들이 좀 늘어나려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예. MC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연령 제한을 좀 대폭 낮췄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연령을. 60세로 돼 있는데 네. 미국처럼 55세로 낮춰서 진짜 노후에 좀 나이 들어서 내가 서비스 받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이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현재 정부에서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소멸 지역 89곳에만 풀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수도권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도 풀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부작용 대책은 만들어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만 시니어 주택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픈 분들도 들어가실 수 있는. 아, 케어가 좀 되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양원 가기 전 단계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 주택을 많이 다녀보고 나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느꼈어요. 요양원은 가기 싫은데 나이는 85세, 90세가 넘으셨어요. 이런 분들이 돌봄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을 위한 시니어 주택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픈 분들도 이제 좀 오면 좋겠다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뭐 의료 관련돼서 의료인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건 어때요? 그 아픈 분들이 입주를 아픈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사시다가 내가 나이가 들면 이제 요양 등급을 받으시거든요. 돌봄이 필요하다는 게 장기 요양 등급을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등급을 받는데 그러한 분들도 계속해서 시니어 주택에 사시도록 하게 바꾸고요. 또 그런 분들을 위한 시니어 주택은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건강하신 분들이 사시는 곳에 살면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시니어 주택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정부에서도 그럴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두 분 콘텐츠를 직접 좀 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게 해마다 그 시니어 주택 비용 순위를 발표하시는 거였어요. 좀 궁금한 게 어떤 기준으로 좀 순위를 매기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실버타운별로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공부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전국의 입지가 다 다르잖아요. 실버타운들이.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증금이 또 다 다르고요. 네. 그리고 실버타운에는 의무식이라는 게 있는데 의무식 제도가 어떤 실버타운은 20씩, 어떤 데는 60씩, 어떤 데는 90씩 이렇게 다 달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네. 주택이 어떤 실버타운은 또 단일 평형으로 딱 한 개만 있는 데도 있고 그쵸. 어떤 데는 한 20여 가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거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 90식으로 다 환산을 해가지고 일단 생활비 90식으로 환산을 해서 다 동등하게 조건을 맞추고요. 네. 그리고 실버타운별로 그 세대수가 가장 많이 있는 그리고 들어갈 확률이 가장 높은 그 주택을 가지고 상호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버타운별로도 사실 담당자들이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도 항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좀 이렇게 신경을 네. 많이 쓰시는 네. 부분들이 있으시군요. 그래서 보증금 같은 경우도 보증금을 연 3%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생활비하고 또 환산해서 이렇게 다 맞춰서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해 주신 보증금 부분, 네. 이제 이게 이제 실질적인 건데, 다녀보셨으니까 많이. 네. 그 보증금과 그 생활비, 네. 그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드는지 좀, 그것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시니어 주택에는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네. 부부가 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나이 드시면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1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보증금은 한 1억에서 4억 사이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월 생활비는 식비 다 포함해서 대략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에 거의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그렇습니다.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주 비싼 곳 몇 곳이 그 이상인데 네. 거의 대부분은 그 안에 있고요. 부부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예. 보증금은 한 2억에서 6억 사이에 거의 대부분 분포되어 있고요. 생활비의 경우에도 250만 원에서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사이 거의 한 7, 80%가 거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아무래도 뭐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순위도 이렇게 매기실 수 있고 또 이렇게 비용도 굉장히 이렇게 좀 바로 말씀해 주셨는데 또 궁금한 게 직접 보셨던 것 중에 가장 좀 비싸고 네. 좋은 이런 그 시니어 주택 최고급 시니어 주택 탑 3를 좀 뽑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럭셔리한데. 네. 럭셔리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허. 매스컴에도 사실 럭셔리 실버타운들이 많이 노출이 돼서 실버타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물어보셨으니까 네. 네, 건대 입구에 있는 네, 실버타운 네. 거기가 가장 현재까지는 비싸고요. 그렇군요. 보증금 10억에 네? 부부가 살 경우에 한 700 정도. 부부 기준 부부 기준. 한 달? 이제 세끼 다 드신다. 네. 한 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통역 근처에 있는 성에서 네. 만든 실버타운 네. 네, 있는데 전원형 중에서는 가장 최고급 실버타운이죠. 전원형. 네. 그곳은 한 6억에 한 600만 원 정도 네. 생각하셔야 되고요. 6억으로 전원주택 살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보증금이에요. 네, 보증금이니까. 보증금입니다. 네. 세상에. 그리고 강남 자곡동에 네. 또 실버타운이 있는데 그곳은 한 6억에 한 400만 원 정도. 네. 그래도 비교적 가성비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정도? 네, 그렇게 세 개 뽑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새로 생기는 실버타운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네, 새로 생기는 실버타운 중에는 이렇게 최고급 럭셔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좀 저렴한 데 없어요? 저렴한데도 이제 차차 이렇게 만들다 나오겠죠? 보면 나오겠죠. 네. 일단 6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박권님 위해서 반대로 좀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은 가성비형 시니어 주택 우리 박권님 위해서 좀 안내 좀 해주시죠. 예, 뭐 500에 30 이런 건 없죠? 식사 들어가야 됩니다. 네, 시니어 주택 중에서 네. 분양형 시니어 주택이 조금 생활비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기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실버타운 오. 그리고 분당에 있는 분당 도서관 옆에도 실버타운이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하고 하남에 있는 실버타운 이곳들이 다 분양형인데 생활비가 혼자서 120만 원 이내에 듭니다.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드시나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괜찮다고 네.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길. 네. 그리고 임대형으로는 충남 공주에 있는 실버타운이 개신교 교단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인데 거기도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에 생활하실 수 있고요. 네. 또 대전에 있는 과학기술인을 위한 실버타운은 정부에서 지었기 때문에 네. 생활비가 훨씬 저렴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이제 좀 고가의 좀 럭셔리한 고가, 그래도 조금 이제 가격이 약간 네. 그거보다는 좀 저렴한 그쵸. 그런 것을 이제 소개를 좀 해주셨고 네. 대부분 좀 이제 지방 로컬 쪽에 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비용도 비용인데 이제 또 환경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내가 맞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하고 말년에는 내가 좀 이렇게 공기 좋은데 물 좋고 이런데 좀 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곳을 또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곳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전원형 중에서. 예, 공기 좋고 물 좋고. 네, 가평에 있는 실버타운 있거든요. 가평? 네, 가평 예쁜 동네잖아요. 네. 예. 성평호를 딱 끼고서 이렇게 있어서 좋고 앞에는 다 파크 골프장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바로 내려오면 그냥 골프 치는 네, 그런 실버타운도 있고요. 네. 그리고 동해에 있는 또 실버타운이 있어요. 거기는 내 방에서 이렇게 문을 열면 동해 일출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골프 쳐보셨어요? 바닷가에서 네. 파크 골프를 또 칠 수 있는 아주 천혜의 그런 멋진 곳이고요. 또 힘들면 들어와서 바로 온천하면 돼요. 아. 네. 그거 또 있을까요? 또 있어요? 아니 그것도
누가 대신 빌려주면 안 되나? 거기는 가서 네. 체험해 보셔도 됩니다. 아, 나이 그래요? 상관없이. 아. 그리고 온천이 있어요. 체험이 가능하군요. 네. 네. 그렇군요. 체험을 미리 해볼 수 있다는 거 되게 메리트네요. 그렇죠. 뭐 네. 가격도 중요하고 사실 뭐 환경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나이 들면 또 병원 또 아픈 것도 많아지시고 병원도 또 중요하지 그래요, 않습니까? 그거 중요한데? 병원이 가까운 곳에 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또 시니어 주택은 네. 어디가 있을까요? 인천에 있는 M 실버타운의 경우에는 네. 네. 대학병원과 합체되어 있는 실버타운이라고 이야. 보시면 돼요. 아. 거기를 시니어 주택을 만든 재단이 같은 재단입니다. 아. 그래서 대학병원을 바로 그냥 걸어서 옆집이에요. 아프면 바로 가면 되겠네. 그래서 그러게 가까운데도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송 훈련도 하시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그렇군요. 최대한 빨리 모시기 위해서. 1분 1초라도. 네. 네. 거기가 특징적이고 또 분당에 있는 실버타운의 경우에는 네. 바로 길 건너에 분당 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까이 있고 또 게다가 그 안에 의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아, 의원이 있고. 네. 네. 그리고 수원에 있는 실버타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 실버타운인데 그 실버타운 내에 부속 의원도 있고 부속 한의원도 있습니다. 아이고, 잘 됐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밖에 안 나가시고 그냥 그 안에서 다 해결하실 수 있죠. 오, 좋네요. 그래요. 편리하고. 아니,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한 장소에서 30년째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 이사 좀 가라. 네. 근데 이제 안 가는 이유가 늘 가는 병원이 코앞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병원이 맞아요. 가까워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를 중요시하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사를 쉽게 못 가시는데 이렇게 좀 안에 이렇게 병원이 있고 오. 한의원도 있고 하니까 그쵸. 굉장히 우리 시니어분들이 마음이 놓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또 중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 박권님 또 기준에서. 그렇죠? 뭐요? 식사. 아, 식사는 뭐 그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네. 맛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잘. 맛이 없으면 또 자꾸 네. 또 외식비 또 나갈 수 있어요. 네, 저는. 네. 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밥 잘 나오는 곳은 또 어딘지 우리 박권님한테 좀 토스하려고 아, 오늘 했는데 저 맞춤형을 네. 저 시니어 아직 남았어요. 어딘가요? 사실 식사는 비싼 곳이 맛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네. 저희가 가서 다 이렇게 먹어보니까 저희 경우로 이야기를 하면 영통에 있는 N 실버타운은 식사가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테이블 서비스까지 돼요. 딱 이렇게 카드를 딱 들고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내 지정석에 가서 딱 앉아 있으면 예. 가장 따끈따끈한 그 뚝배기 채로 가장 그 최선의 음식을 쫙 해서 이렇게 젊은 직원이 가지고 옵니다. 아이고. 먹고 나서도 그냥 나가면 돼요. 와.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동해에 있는 실버타운. 예. 네, 그곳은 70%가 다 유기농이에요. 그래서 제철에 뭐 산나물들 이런 것들 맛보기에 또 너무너무 맛있어요. 식재료까지도 신경 써서 네. 만드시는 그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평창동에 있는 실버타운도 네. 아주 맛있어요. 골고루 이렇게. 그리고 아주 질리지 않게 네. 간도 너무 잘하시고 네. 또 아침에는 양식과 또 한식이 다 섞어서 먹을 수 있도록 아주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고기만 좀 많이 나오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고기가 진짜 없으면 좀 못 먹겠더라고요. 맞아요. 고기 중요해요. 고기가 단백질 많이 중요하죠. 단백질 네, 중요하고. 단백질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네. 어르신들이 단백질이 중요하셔서 네.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고기 먹어야 힘을 좀 내거든요. 걱정 없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가 들려면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또 여가를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취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네. 어때요? 동백에 있는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아주 동호회가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요? 뭐 개수로만 봐도 한 30여 개 이상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행 커뮤니티다. 네. 그럼 오늘 여행을 갑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입금순으로 그냥 잘라버리는. 그래서 다 활성화되어 있고 또 대전에 있는 실버타운의 경우에는 또 재능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공부가 깊다. 그러면은 동호회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음악회 같이 감상하러 다니시고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성북에 있는 그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또 온천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또 스포츠 하시고 온천도 하시면서 또 근처에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동호회들이 꽤 있습니다. 나는 진짜 오늘 대화 나누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는 뭐 실버타운 뭐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좀
본인이 괜히 모시기 싫으니까 자식들이 어른들을 떠미는 느낌이 있었는데 가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 보내드리는 게 대단한 거잖아. 능력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거기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또 비슷한 분들도 많이 만나서 친구도 생기고 그쵸. 또 노후가 돼서 친구가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친구 일도 없거든 지금. 효도의 개념이 바뀌는 것 같아요. 효도는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걸로.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내 취향에 맞게 골라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네요. 두 분도 혹시 나중에 살 시니어 주택을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그걸 알려면 직접 살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60대에는 최대한 여러 곳을 경험을 해보자. 그래서 미리 저희는 예약도 해놓았습니다. 체험을? 네. 아니, 체험이 아니라 입주하는 거예요. 벌써요? 네. 지금 몇 년 후에 입주 예약을 하신 거예요? 예약할 수 5년 후.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대부터 살 거를?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60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취미를 할 수 있는 곳에 좀 살면 좋으실 것 같고, 80대는 좀 의료가 잘 돼 있는 곳으로 아플 수 있으니까. 아닌가요? 취미라기보다 저희가 60대는 저희는 활발하게 일하고 또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교통이 좀 편한 곳. 그래서 입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요. 다 이미 이제 계획이 다 서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한 70대 후반, 80대가 되면 정확하게 저희한테 맞는 곳을 찾아서 이제 쭉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많이 다닐 게 아니니까 뭐 전원이 좀 예쁜 곳, 네, 그리고 병원하고 함께하는 곳,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전원이 예쁘고,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곳, 정원이 예쁜 환경이 좋은 곳, 그리고 병원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고, 좀 이렇게 가성비 좋은 그런 그 시니어 주택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저희가 많이 다니면서 또 미국이나 일본을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땅이 비싸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용지를 좀 임대로 공급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신도시라든지 뭐 재건축, 재개발, 뭐 기부 체납을 하시는데 시니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로 치면 한 동 정도 있으면 되거든요. 그 정도에 한 200세대 정도만 사셔도 충분하니까 토지를 공공용지를 이런 임대로 공급을 하시는 게 그 방법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땅이 있더라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대출 때문에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건축 기금을 좀 만들자. 시니어 주택 건축 기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에 1000조가 있는데 기금이 그 중에서 한 1조 정도만 이쪽으로 투자를 하셔도 뭐 제가 들어보니까 목표 수익률이 5.5%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마 업체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과감하게 세제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감하게 세제 혜택을 주고 나서 시니어 주택이 많아졌거든요. 네 번째는 수도권에 분양형 주택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부작용 대책은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100% 분양형으로 할 경우에는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50% 분양형, 50% 임대형 이런 식으로 하면 업체도 좋고 또 어르신들도 좋고 그렇게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아까 세제 혜택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얘기를 좀 해주셨고, 또 제가 이제 그 두 분의 콘텐츠를 보니까 막 57억짜리가 있어요. 시니어 주택이. 그 일본 건가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런 시니어 주택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산업화가 돼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고요. 2만 곳, 3만 곳 이상씩 많아졌고, 그것은 해도 수익이 된다는 이야기고, 소비자들은 내가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그런 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다는 거고요. 그게 가장 큰 부러운 점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파트 중심 사회인데 거기는 단독주택 중심이잖아요. 시니어 주택도 단독주택으로 그냥 한 몇만 명씩 거주하는 대규모 이런 주택들이 많고 그런 곳들은 주로 55 플러스 시니어타운이라고 해서 55세부터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곳들이 여러 곳입니다. 한 1000곳이 넘은 곳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또 다른 정서인데, 일본은 시니어 주택이 이 평균 세대 수가
한 35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다가구 주택 원룸 한 세대 정도 규모잖아요. 예, 그래서 예. 건물 작은 건물 하나의 규모로 시니어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좀 실용적이면서 살기 편안한 그런 식으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미국과 일본 시니어 주택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시니어 주택의 경쟁력은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저희는 일단 그렇게 땅이 좁잖아요. 그리고 정서에도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건 좀 안 맞고, 그래서 통건물로 실용적으로 네,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가성비가 있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해외에서 사시다가 국내 실버타운에 와서 사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4분의 1 가격이다, 뭐 절반 가격이다, 막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그 독특한 전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보증금 얼마 하고 생활비를 이렇게 해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시니어 주택에 입주를 이제 꿈꾸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기한테 맞는 그런 시니어 주택을 고르는 어떤 그런 기준, 네. 네, 어떤 걸 많이 고려해야 될까요? 네. 실버타운은 집이잖아요. 네. 노후에 사는 집이기 때문에 집을 내가 구한다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거가 일단은 경제력이잖아요. 네. 내 경제에 맞는 곳을 그 중에서 이제 잘 찾아야 내가 마음도 편하고 가서 재미있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경제력, 그리고 자신의 경제력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먼저 쫙 정리하고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내가 갈 수 있는 실버타운들을 추려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다음 걸 가지고 비교를 또 해보셔야 되겠죠. 경제력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네. 근데 그런 내 취미라든가 아니면 내 종교라든가 아니면 내가 중요시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하고 잘 맞는 곳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버타운도 그 종교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관련 있는 실버타운들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또 내 종교하고 맞는 곳을 고르면 좋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내가 또 뭐 노년에는 운동을 내가 못했으니까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운동이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실버타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 뭐 나는 자연 좋은 데 가서 좀 한적하게 살고 싶다.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런 경우에는 전원형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특징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한테 맞지 않는 실버타운에 가셔서 실버타운은 나하고 안 맞아 이러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한 30여 곳 우리가 가고 싶은 그 실버타운들이 하나같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지 않는 곳을 잘못 찾아 들어가면 괜히 실버타운이 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네. 나를 알고 또 시니어주택이 어떤 곳인지 알고 네. 나한테 맞는 곳을 딱 찾았는데 자, 그렇죠. 찾아서 입주 전에 네. 꼭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도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네. 저는 이제 한 100세대 이상은 돼야지 뭔가 시설도 있고 직원들도 있다. 그런 부분하고 가능하면 또 전문 업체가 네. 운영하는 곳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까 노인복지주택이 40곳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실버타운 역할을 못하는 곳들이 10여 곳이 넘거든요. 그런 곳들은 전문 업체 관리를 하지 않고 입주민들이 자체로 관리를 하다가 비용 때문에 식당 운영 안 하고 사우나 운영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챙겨봐야 될 게 우리가 목돈이잖아요. 보증금이 큰 돈이기 때문에 노후에 대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더라도 다시 한번 챙겨서 내 보증금 어떻게 챙길지. 그런데 주로 이제 집이랑 똑같기 때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곳은 전세 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전세 등기를 하셔도 되고 어떤 곳은 보증금 보증보험을 들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들어서 안전장치를 해놓고 사시는 게 좋죠. 부득이하게 이제 중간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군요. 위약금을 또 해야 되는군요. 근데 위약금이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정말 별로 안 됩니다. 아주 그냥 몇백만 원 정도인데 네. 뭐 내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은 그렇게 뭐 나가시더라도 상관없죠. 네. 우리 공마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시니어 주택 돌아다녀 보면서 네, 좀 네. 느끼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좀 많이 느끼고 또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실버타운에서 만난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낀 바가 커요. 네. 한 타임머신을 타고 한 20년 뒤로 갔다 온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떤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은퇴하고 바로 다음 날 내가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노후에는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내 인생을 좀 살아보겠다. 이러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실버타운만 다 좋다 이렇진 않아요. 네. 나한테 맞으면 실버타운이 좋은 거고 그렇죠. 아니면 그 장점을 살려가지고 뭔가 그 녹아내린 또 그 나름의 주거지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한테 정말 잘 맞는 그런 곳을 찾아서 행복하게 사실 그럴 준비를 이제 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이제 개인 채널을 하시면서 네. 또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처음에는 실버타운을 가야 되잖아요. 가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젊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엔 좀 구박을 많이 받았죠. 네, 박대, 문전박대. 네, 처음에 좀 힘들어서 부모님 모시고 가기도 하고 뭐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조금 또 알려주고 나니까 공파 TV를 사칭하고 공파 TV에서 나왔다고 하고 가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좀 힘들었고 또 어떤 때는 밤에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시니어들은 밤에 잠이 없으신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해외에서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예 저희가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그런 에피소드. 네. 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훌쩍 흘렀어요. 그래요. 벌써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네. 자, 아쉽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씩 좀 부탁드려보고 싶거든요.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또 시니어 분들이 또 많이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스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멈추고 내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꼭 실버타운만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노후에 좋은 주거지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건데 네. 우리가 노후에 살 집은 시니어 주택의 실버타운의 장점을 가미한 곳에 찾아서 사시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참 귀한 두 분 모시고 이 시니어 주택에 네.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것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좀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공부하는 엄마 아빠 문성택 그리고 유영란 두 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